또 한 번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민국이는 더 할 겁니다. 제가 민국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는 정말로 아빠 어디가의 광팬입니다. 저는 오늘 김성주 씨가 MC라는 말 듣고 정말 기뻤어요. 김성주 씨에 대해서도 뭐 평소에 팬이지만 그 유명한 김민기 군의 아버지를 보겠구나. 김민기 군의 아버지를 보겠구나. 제 민국이 아버지. 라는 생각이. 진짜 좀 대세잖아요. 근데 전 그 중에서도 뭐 하나같이 다 예쁘지만 민국이가 정말 특별해 보여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가장 큰 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아요. 자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항상 정확하게 인지해요. 그쵸? 내가 원하는 집이 뭔지, 내가 싫어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인지해요. 네. 너무 정확해. 그리고 자신이 못하는 게 뭔지도 알아요. 형은 무서운 걸 참 무서워해. 그쵸? 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 이건 뭐 거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의 명언이잖아요. 형은 무서운 걸 참 무서워해. 어린아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파악할 수가 없는데 정확하게 알더라고요. 그리고 쓸데없는 자존심이 없어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지 아버지한테 가서, 그렇죠, 보셨죠? 지아네 집 앞에 텐트를 치기 위하여 아버지 자존심 상해 그러지 마 이러는데 가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제가 따님이 잠들 때까지 책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자존심도 세우지 않아요. 아이가 굉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구나. 분명 크게 될 애구나. 잘 모셔야 됩니다. 아니, 오늘 제가 여기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 뭐, 삶이 또. 꼭 그런 게 100%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근데 가장 감동받은 부분은 뭐냐 하면은 남 탓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춘천 호수 위에 그 원터치 텐트 보셨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어떡해. 저거 아무리 봐도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던 그 초라한 텐트. 그 영하 14도의 날씨에. 그걸 보고 아이가 속상해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날 밤 아버지 품에 안겨서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는데 속상해했지? 했더니 속상했어. 뭐가 속상해서? 샘나서 속상했어. 그럼 누구한테 화났어? 그 순간 아이가 말을 해요. 나한테. 저 그 순간 정말 너무 기특하고 예뻐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말 모든 일이 생기면 누구나 다 남 탓부터 하는 게 가장 쉽고 흔한 일입니다. 멀리 갈 거 없어요. 죄송하지만 김성주 씨도 원터치 텐트를 안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텐트를 보고 이게 아니다라는 걸 깨닫고 바로 작가분들에게 좀 미리 좀 얘기해 주지 하셨잖아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남 탓부터 하기. 저요, 남 탓 많이 했어요. 전 변호사 된 게 싫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생각해보세요. 아침부터 새벽까지 닭장 같은 데 갇혀서 하루 종일 판례 검색하고 사건 기록 보고 법령 리서치하고 법률 의견서 쓰고 이걸 한 아침 8시, 9시부터 밤 12시, 1시까지 주말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에너지를 갉아먹는 거예요. 제일 괴로웠던 게 뭔지 알아요? 원래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란 말이 있잖아요. 좋은 말도 들으면 지겨운데 저희가 듣는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겠어요? 어떡해요? 예요. 저희한테 전화 오면 무조건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전화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늘 안 좋은 얘기와 아침부터 새벽까지 늘 일주일 내내 있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이제 스칼렛 오하라는 어땠냐? 정말 격동의 세월이었잖아요. 뭐 스칼렛 오하라의 삶이 역사가 불어대는 바람 때문에 인생이 탈탈탈탈탈 털렸다가 사람도 잃었다가 농장도 잃었다가 역사와 함께 흐른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삶이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스칼렛 오하라는 단 한 번도 남 탓을 한 적이 없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남편은 전쟁 중에 죽고 내 첫사랑은 내 친구랑 결혼하고 이 사람이 내 사랑이었구나. 그리고 사랑에 빠진 남자는 결국은 날 차고 가버리고 한 번도 남 탓을 안 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볼 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신이 늘 원하는 게 분명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자신이 선택했으니 문제가 되더라도 탓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거였어요. 내가 원하는 것대로 갔으면 그 탓을 할 리가 없습니다. 근데요, 저는 스칼레타처럼 그러질 못했어요. 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한테 잠깐 코 좀 풀게요. 왜 이렇게 코가 막히죠? 저한테 잠깐 코 좀 풀게요. 왜 이렇게 코가 막히죠? 저한테 잠깐 코 좀 풀게요. 왜 이렇게 코가 막히죠? 코가 막혀갖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네. 제가 어디까지 변호사인 게 괴로웠다라는 말씀드렸죠. 그런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그건 제가 원해서 했던 겁니다. 제가 원해놓고서 해놓고서는 그게 재밌지가 않으니 쉽게 남 탓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시켜서, 우리 부모님이 시골 분들이라 서울대 나오면 꼭 뭔가 되는 거 돼야 되는 건 줄 알고 고시를 강요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괴롭게 사는구나. 전 그래서 부모님 탓을 했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변호사 된다는 게 누군가가 시켜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엔 너무 괴롭고 지리멸렬한 과정의 연속입니다. 그 과정을 견뎌낸 것은 결국 제가 견뎌낸 거였고 왜 했냐? 인정받고 싶어서. 변호사 되면은 다이나박하게 살 줄 알고 변호사 되면은 꼭 엘리 맥빌처럼 미니스커트에 CK 정장을 입고 사랑도 하면서 사건도 하면서 끝나면은 꼭 바에 앉아서 칵테일 한잔 하면서 살 줄 알고 예? 지금 그 작가한테 소송 걸고 싶어요. 이런 거짓 변호사의 삶을 그렇게 살 줄 알고 나는 내가 변호사를 택해놓고서는 남을 탓할 필요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 변호사인 게 참 좋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다시금 무대에 복귀할 수 있었고 그리고 딴 것보다도 제 삶에 있어서 밸런스를, 조화를 계속 맞춰주고 균형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됨으로써 저 자신과 제 환경을 늘 객관적으로 보게 됐으니까요. 자신이 원하는 게 분명하면은 남 탓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단 원하는 게 분명하되 원한다면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일리를 들게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아시다시피 신림동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어느 날 학생회에 커다란 대자보가 붙여져 있는 거예요. 여성 학생회에서 뭐라고 붙였냐 하면은 여학생에게 벤치에 누울 자유를 허하라 라는 제목 하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은 남자들이 여자가 벤치에 누우면 성적으로 쉽게 보는 시선 때문에 여자들이 쉽게 벤치에 누울 수가 없다. 그러면서 남자들은 쉽게 눕지 않느냐. 그런 모순적인 시선을 없애고 여자들로 하여금 벤치에 쉽게 누울 자유를 허하라 라는 자보를 보고 전 진심으로 창피했어요. 누우면 되잖아요. 눕고 뭘 하려면 싸우면 되잖아요. 왜냐? 전 그전까지 쉽게 누웠어요. 졸리면 누워서 잤고 피곤하면 누워서 친구들 기다렸고 아무도 제게 뭘 하라는 사람 없었어요. 무엇을 할 때는 일단은 자신이 원하는 게 있으면 시도하고 낯설게 보는 사람도 있겠죠. 여자가 아무 데서나 뭐.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시선에 익숙하게 만들어야죠. 아, 여자가 아무데나 눕는 거 흔한 일이구나. 왜 눕지도 않고서는 여성에게 자유를 허하래요. 그거 누가 눕지 말라 그랬어요? 전 정말 순간적으로 여자인 게 창피했어요. 왜 남 탓부터 하지? 왜 남 탓부터 하지? 제가 계속 여자들 예를 들어서 아마 여자분들 심기가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여자기 때문에 여자들 얘기를 더 많이 들어서 있기도 하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 주변을 표준 집단으로 한다면은 객관적으로 여자분들이 남 탓을 더 많이 합니다. 저는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냐면은 여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걸 스스로 인지하지 못해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자신이 원하는 것 감추고 남들 말에 그냥 따르고 내가 원하는 것 있어도 튈까봐 멈추고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지내다가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남 탓부터 하게 되죠.
저도 지금 그 말씀 들으면서 반성하게 되는데요. 아들보다도 참 문제 못한 면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뭔가를 결정할 때 애기 이 학원을 보낼까 말까, 뭐 아니면 우리 이사 갈래 말래 이런 거 결정할 때 보통 그 남자들은 좀 참을성이 여자들보다는 좀 더 많다고 보고, 너는 뭘 원하니? 그러면 아내가 뭘 얘기해요. 그럼 그렇게 하자라고 간 다음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아내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가자 그래가지고 네가 그걸 결정해가지고. 맞아요. 자기도 마음이 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 표현을 안 하고 숨겨놓고 있다가 남 탓하는 버릇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바로 이렇게 책임 전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성하게 됩니다. 예. 공감하시는 분들 있죠? 예. 뭐, 나만 쓰레기야? 나만 쓰레기야? 표정들이 왜 이렇지? 굉장히 많은 포텐셜을 갖고 계신 거예요. 바로 말씀을 드리자마자 뒤돌아보시고 예. 반성이 되잖아요. 반성하게 역시 됩니다. 민국이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예.